지금까지 잘못 공부하고 잘못 배웠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문법을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 거치면서 지금 고등학교 때까지 고2인 학생들은 고1 때 벌써 했을 것이고 그 다음 고3인 학생들은 고1, 고2 때 아마 2번을 했을 거야. 적게는 1번, 많게는 2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3번, 4번 하는데 왜 자꾸 문법이 어렵고 문법이 안 되느냐? 문법이 내용이 많아서 내가 학년 올라갈 때마다 자꾸 새로운 내용이 추가돼서 그렇지 않아요. 문법은 정해진 분량에서 나옵니다. 새롭게 뭔가 추가되는 게 아니야, 문학작품처럼.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근데도 왜 어렵냐? 너희는 문법을 한 번을 제대로 안 해놨어요. 다시. 문법을 단 한 번을 제대로 안 해놨다고. 시험 볼 때마다 벼락치기해서 형태수 단어 쭉 외우고, 시험 보기 전에 높임법 외우고, 시험 보기 전에 피동사동 외우고, 시험 보기 전에 형태수 외우고, 시험 보기 전에 품사 외우고, 그런 식으로 외우고 까먹고 외우고 까먹고 외우고 까먹고를 반복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개념 정리가 완벽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법은 계속 암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쌤은 그 고정관념을 조금 깨주고 싶어요. 문법이 어렵다라는 고정관념. 쌤이랑 딱 한 번, 다시 딱 한 번만 여기 앞에 써져 있는 음문부터 차례대로 쭉 나가서 문장까지 요거를 순차적으로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암기를 딱 한 번만 해준다면 앞으로 문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나랑 딱 한 번만 음문부터 문장까지 기본 개념을 완벽하게 마스터해 봅시다. 이해했습니까?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법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공부한다는 게 뭔지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오늘은 여러 개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형태소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분명히 서두에서 얘기했다시피 문법은 딱 한 번만 순서대로 제대로 이해하시고 암기하시면 그럼 마스터할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오늘 2단원 형태소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1단원 음은 가장 작은 개념인 음운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만 밑밥을 깔고 가겠습니다. 자, 음운이란 뭐냐면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얘의 정의가 뭐냐?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예요. 다시 음운이란 뭐다?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두 개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음운이라는 건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즉 소리를 가져야만 음운이에요. 소리가 없으면 음운이 아닙니다. 됐니? 그 다음 두 번째, 말의 뜻을 구별해준다고 얘기했습니다. 말의 뜻을 가진다가 아니라 말의 뜻을 구별할 수 있다고요. 그 두 개는 엄연히 다릅니다. 자, 분명히 엄연히 다르다고 얘기했습니다.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음운이라는 건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소리는 무조건 있고요. 말의 뜻을 구별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음운이라는 건 뜻을 가졌을까 못 가졌을까? 음운엔 뜻이 있을까 없을까? 이걸 대답할 수 있어야 의문의 개념을 이해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해시켜줄게요. 이해시켜주는 건 내 담당이라고 했어요. 잘 들으시면 됩니다. 교과서에 말하고 발이 있어요. 말하고 발은 분명히 두 말이 구분이 되죠. 구별이 됩니다. 말이란 단어랑 발이란 단어는 다르니까. 왜 다르냐? 얘는 나머지 다 똑같은데 앞에 미음이 있고 얘도 나머지 똑같은데 앞에 비읍이 있죠. 그래서 구별이 된대요. 그치? 일단 첫 번째, 미음, 비읍이 아마 음운인가 따져봅시다. 미음, 비읍은 소리가 있어? 소리가 있죠. 얘는 무 발음, 얘는 드 발음. 맞니? 그럼 발음이 있으니까 소리가 있어요. 그럼 구별은 해줬습니까? 얘는 미음이 오니까 홀스가 됐고 얘는 비읍이 오니까 푸시 됐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뜻도 구별이 됐습니다. 누구 덕분에? 미음하고 비읍 덕분에. 그럼 저 미음, 비읍을 음운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음운이라고 할 수 있지. 이해돼? 내 질문이 뭐였죠? 음운은 뜻을 가지냐 못 가지냐 이거였죠. 구별은 했는데 뜻을 가지는지 한번 따져보시면 홀스란 뜻이 미음에 있어요? 푸시란 뜻이 비읍에 있습니까? 이것도 아니죠. 그죠? 즉 미음과 비읍은 그 자체로 홀스나 푸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뜻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뜻을 가지려면 어떻게 됐었어? 아랑 리을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홀스가 되고 얘도 아랑 리을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푸시 되는 거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말이라는 게 몇 개의 음운으로 이어져 있냐? 라고 물어보면 미음, 아, 리을 3개입니다. 발도 마찬가지 비읍, 아, 리을 3개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걔네 각각은 뜻을 가지지는 않아요.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저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이제 형태수 넘어가 볼 건데, 형태수의 개념 자체는 뭐냐면 일단 얘는 뜻, 즉 의미를 지니는 가장 작은 단위를, 최소 단위를 형태소라고 합니다. 일단 말뜻부터 이해하셨나? 형태소라는 건 의미를 가지는 가장 작은 단위라고요. 그 형태소는 의미가 있어 없어? 있다 이거예요. 됐나? 그럼 의문이랑 형태소의 차이가 뭐냐? 의문이 3개가 모여서 말이란 단어가 있었습니다. 얘는 의문이 몇 개냐 물으면 3개라 그랬어요. 근데 형태소가 몇 개냐라고 물으면 얘의 뜻은 홀스죠. 의문 3개가 모였더니 홀스란 뜻 하나를 갖습니다. 그래서 형태소 몇 개예요? 1개입니다. 발도 마찬가지. 비읍, 아, 리을, 의문 3개가 모였더니 뜻 풋을 가져요. 그럼 얘도 형태소는 1개라고 하는 거지. 이해가 돼? 그래서 분명히 얘기하는데 문법이라는 건 1번부터 6번까지의 기본 개념을 작은 데서부터 큰 데까지 한 번만 제대로 완성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나? 자, 그럼 형태소 무슨 말인지 이해했으니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저 맑고 푸른 바다가 넓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이 문장을 일단 형태소 분석하라고 하면 일단은 의미를 가지는 것들은 싹 다 끊어주시면 돼. 자, 저란 단어가 있습니다. 저에는 의미가 있어 없어? 저의 의미 있어 없어? 있죠? 이거랑 그거랑 저거랑 다르잖아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걸 저라고 부르니까 얘 의미 있죠? 잘라줍니다. 그 다음 맑고에서 맑고의 의미가 뭐냐라고 물으면 떠오르는 친구들 아마 영어로 뭐 클리어 정도를 떠올리시겠죠? 스펠링 틀렸네. 자, 클리어 정도를 떠올릴 겁니다. 클리어나 클린 정도. 자,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일단 이것부터 따져볼까요? 맑고의 기본형이 뭐지? 여기서 기본형이라는 건 사전에 올라가 있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다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맑고를 사전 찾으면 막다라고 나오겠네. 그럼 맑고의 기본형은 막다가 되겠죠? 맞아? 근데 잘 생각해보면 맑고도 클리어란 뜻인 것 같고 막다도 클리어란 뜻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여기 다 낫고 말고 맑게라든가 아니면 맑으니라든가 막야라든가 뒤에 걸 아무리 바꿔봐도 클리어란 뜻은 계속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 살아있죠. 그죠? 그러면 제대로 말해야지. 클리어의 뜻은 이 막만 안 바뀌면 계속 살아있네. 즉 고나 다에는 클리어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없네요. 이해가 됩니까? 그럼 엄밀히 말해서 클리어는 누구한테 있는 거야? 막에 있는 거지. 이렇게 한번 잘라야겠네. 됐나? 한 번만 더 해볼까? 푸르는 그러면 푸르는 영어로 바꾸면 뭐 블루 정도가 되겠죠? 그 얘 기본형은 사전 찾으면 아마 푸르다가 나올 겁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푸른, 푸르다, 푸르고, 푸르게, 푸르냐? 아무리 바꿔도 블루의 의미는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어지지. 어디만 고정돼 있으면? 푸르만 고정돼 있으면. 그럼 엄밀히 말해서 블루의 의미는 어디 있는 거야? 푸르에 있는 거네. 이해가 돼? 그럼 이렇게 또 한번 잘라야겠네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의문이 제일 힘든 게 고랑 니은을 이해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니네 입장에서는. 자, 그럼 고는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라고 물어보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거의 반 이상입니다. 고도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자, 문제를 바꿔볼게요. 고가 의미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고가 이 문장에서 존재하는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좀 다를걸? 이 문장에 고가 꼭 있어야 되는 의미가 있어? 있지. 왜? 지금 얘가 없다고 생각해봐. 저 막 푸른 바다가 넓다. 이상하잖아요, 문장이. 그죠? 더 엄밀히 얘기하면 고는 지금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바다가 특성이 2가지, 여기까지 하면 3가지인데 푸른 바다라고 말하면 좀 재미없는 거야. 말하는 사람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맑기도 하고 푸르기도 한 바다라고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즉 클리어랑 블루를 연결시켜 놓고 싶은 거예요. 이 문장에서 고가 하는 역할이 바로 그거잖아. 클리어랑 블루를 연결시켜주는 거. 이해가 돼서 무슨 말인가? 그럼 얘는 존재하는 의미가 있죠. 막하고 푸른을 이어주는 역할, 존재의 의미가 있다. 니은도 마찬가지. 무슨 의미가 있냐? 클리어랑 블루랑 고 때문에 연결은 돼 있는데 얘가 지금 바다를 설명하는 거다라고 해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뒤에다가 니은을 갖다 붙여서 맑고 푸른 바다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거네. 이해했어? 오케이. 이제 바다는 좀 쉽죠? 바다 쓰이니까 당연히 이해하나. 그 다음 가라는 것도 지금 바다가 넓다.
넓다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다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이 문장에서 바다를 주인공 만들어주고 있는 역할이 바로 얘의 존재 의미입니다. 가가 존재 의미가 있으니까 또 잘라주고, 그 다음 넓다는 이거랑 뭐 똑같겠죠? 넓다는 아예 기본형이 써있네. 얘를 또 넓고, 넓게, 넓냐 이렇게 바뀌어도 얘는 계속 wide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엄밀히 말해서 wide의 의미는 어디 있는 거야? 그래, 넓까지 있는 거네. 그치? 그럼 다는 또 무슨 의미냐? 다가 만약에 안 왔다면 이 문장이 안 끝났을 거 아닙니까? 바다가 넓 하고 말았겠지. 그치? 그다음 만약에 바다가 넓냐라고 돼 있으면 의문형이었을 텐데 그냥 평서문으로 쭉 끝나버렸네. 그러니까 얘는 평서문으로 문장을 끝내주는 역할, 의미가 있네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요 문장은 지금 몇 개의 형태로 되어 있는 거야? 저, 막, 고, 푸르, 니은, 바다, 다, 넓, 다. 이렇게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거네. 이해됐니? 여기까지는 좀 따라오기 쉬울 겁니다. 그죠? 근데 이것조차도 힘든 친구들, 아니면 이거는 잘 하더라도 요거는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잘 보세요. 내가 아까 중간중간 물어봤잖아. 고가 의미가 있니 없니? 막이 의미가 있니 없니?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니네한테 의미가 있냐 없냐라고 물으면 오해들을 합니다. 어떤 오해를 하냐면 저 의미 중에서 아주 일부분만 의미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쟤는 훨씬 더 의미하는 게 많은데, 뜻이 많은데 그 중에 일부만 제 뜻이다라고 생각해버린다고. 무슨 말인지 보여줄게요. 원래 의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문법 시간에 의미라고 하면 실질적인 의미라는 게 있고 형식적인 의미라는 의미 두 가지가 있는데, 너희들한테 의미가 있니 없니라고 물어보면 항상 이 실질적 의미만 머릿속에서 떠올립니다. 이게 오해예요. 됐어? 무슨 말인가? 실질적 의미, 형식적 의미가 뭔지는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근데 일단 이해해보세요. 니네한테 의미가 있냐 없냐라고 물으면 실질적 의미만 떠올린다고. 실제로 뭔가 눈에 보이거나 느껴지는 것들. 이 형식적 의미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고나 니은이나 가나 가 같은 애들 어려워합니다. 그 문장에 힌트가 있는데 방금 내가 한 말에 쟤네들을 뭐라고 한다는 거야? 무슨 의미? 형식적 의미라고 한다는 거야. 이거 완벽하게 이해시켜줄게. 형식적 의미. 실질적 의미는 쉬워요. 저, 막, 푸르, 바다, 넙 이런 애들은 실제로 이 세계에 존재하는 대상이거나 상태입니다. 이해돼서 무슨 말인가? 실제로 존재하니까 당연히 있다. 실질적 의미가 있다라고 떠올리는 거고, 문제는 고, 니은, 가, 다 이런 애들인데 쟤네들이 의미가 있냐 없냐라고 물으면 의미가 있다라고 하셔야 돼요. 단 어디에서? 저 문장 안에서. 이 문장 안에서만 의미를 갖는 걸 형식적 의미라고 합니다. 다시, 얘네들은 실질적 의미가 있는 애들은 다른 문장 가서도 똑같은 짓을 합니다. 얘네들이 이 문장의 여부와 상관없이 원래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이해가 돼요? 근데 이 고 같은 애들을 이 문장에서 떨어뜨려 생각해 보세요. 이 고가 이 문장에서 떨어져 나오는 순간 얘는 의미 있어 없어? 얘는 의미 없어. 얘가 무슨 한자 높을 고자도 아니고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얘가 무슨 영어 고여서 가라는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얘는 지금 이 문장 안에서만 뭐 할 뿐이야? 이 클리어랑 블루를 연결시켜주고 있을 뿐이야. 이해했어? 무슨 말인가? 그래서 문장 안에서는 연결해주는 의미가 있다고요. 물론 문장 밖으로 빠져나가면 지 혼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런 애들을 무슨 의미라고 한다? 형식적 의미라고 한다. 니은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니은은 무슨 의미인 거야? 푸른이 바다를 꾸며주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근데 니은이 뭐 혼자 나가면 의미 가져 안 가져? 안 가져요. 얘가 뭐 싫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노노가 아니라고. 이해돼? 가도 마찬가지죠. 가도 지 혼자 떨어져 나가면 얘가 영 없고, 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어디 가버려, 이 뜻이 아니죠. 그쵸? 그래서 이 문장 안에서만 바다를 주인공 만들어주고 있다. 이런 애들을 무슨 의미라고 한다? 형식적 의미라고 한다. 정리하겠습니다. 실질적 의미는 뭐냐면 실제로 이 세계에 존재하는 대상이나 상태 등등을 얘기하는 게 실질적 의미예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대상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뭐 바지, 와이셔츠, 분필 이런 대상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빠르다, 크다, 귀엽다 이런 것들도 다 실제로 이 세계에 존재하잖아요. 실제로 귀여운 사람이 있고, 실제로 뭐 귀여운 동물이 있고, 실제로 큰 산이 있고, 이런 식으로 실제로 존재하는 상태들도 다 실질적 의미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진짜 이해했어요? 그럼 바로 대답해보세요. 책상 위에 아무것도 없다.
없다라는 건 실질적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실제로 이 세계의 책상 위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존재하잖아요. 진짜 이해가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실질적 의미란 실제로 이 세계에 존재하는 대상이나 상태 등을 의미한다. 됐나? 그럼 이제 어려운 건 형식적 의미. 그럼 형식적 의미는 뭐냐? 실제로 이 세계에 존재하는 건 아니고요. 어디 안에서만 존재해? 우리가 사는 세계가 아니라 이 문장 안에서만 존재해. 문장 안에서 특정 의미를 가지면 그걸 형식적 의미라고 정의하겠습니다. 됐어요? 얘를 다른 말로는 문법적 의미다. 문법적으로만 의미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진짜 따라왔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의미에는 두 가지가 있다. 오해하지 마셔라. 실질적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는 대상이나 상태만 있는 게 아니라 형식적 의미, 문장 안에서만 존재하는 의미도 있다. 됐어? 그 다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지? 형태소 하고 있지? 그치? 형태소를 하고 있는데 형태소가 의미의 가장 작은 단위였어요. 근데 의미 자체가 몇 개예요? 두 개입니다. 의미 자체가 두 개면 그에 합당한 형태소도 몇 개가 돼야 돼? 짝을 이루려면 두 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형태소를 두 개로 쪼갭니다. 기준은 간단해요. 방금 한 겁니다. 실질적 의미가 있냐 아니면 형식적 의미가 있냐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근데 말이 기니까 그냥 실질적 의미가 있냐 없냐라고 따집시다. 그럼 실질적 의미가 있는 게 있겠죠? 반면에 실질적 의미가 없이 형식적 의미만 존재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질적 의미만 가지는 형태소를 실질 형태소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 실질적 의미를 못 가지고 형식적 의미만 있는 애들을 형식 형태소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돼? 쌤이 분명히 시작 때 얘기했어. 저 말이 새로운 친구들이고 저 말을 새로 듣는 친구들은 없어요. 근데 저 말이 왜 나왔고 저게 정확히 무슨 말인가 이해를 하셔야 된다. 됐어? 자 그러면 저 실질적 의미를 갖는 실질 형태소에 내가 주황색으로 동그라미 쳐볼 거고 형식 형태소에다가는 주황색으로 세모를 쳐볼 겁니다. 이 문장에서요. 한번 해봅시다. 자, 저라는 거 실제로 이 세계에 존재합니까? 존재하죠. 이거랑 그거랑 저거랑은 엄연히 다르잖아요. 이 세계에서. 맞니? 얘는 실질적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 클리어, 맑은 당연히 실제로 존재하는 상태죠. 물이 맑은 거랑 탁한 거랑 다르니까. 됐나? 근데 고는 아까 뭐라 그랬나? 이 문장 밖으로 나가면 높다는 의미도 아니고 그 다음 가라는 의미도 아니니까 얘는 문장에서 얘랑 얘를 연결만 해주는 역할. 형식적 의미. 그 다음 푸르는 당연히 파랗다, 블루. 그 다음 니은은 뒤에 걸 꾸며주기만 하는 역할. 그 다음 바다는 당연히 sea, 바다 존재하죠. 그 다음 가는 이 문장 안에서 바다를 주인공 만들어주는 역할. 그 다음 넓다의 넓은 wide 당연히 존재하죠. 넓은 상태, 좁은 상태. 그 다음 다는 이 문장 안에서 얘를 끝내주는 역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됐니? 깔끔하죠? 그래서 실질, 실질, 형식, 실질, 형식, 실질, 형식, 실질, 형식 이렇게 됩니다. 됐니? 이렇게 끝났으면 아주 깔끔하게 형태소가 정리가 될 텐데 근데 아쉽게도 좀 더 있어요. 같이 봐봐. 니네가 연구자라고 생각해봐. 바다나 저 같은 애들은 이 실질 형태소들은 굉장히 강력해 보입니다. 뭔가 사람 구실을 지 혼자 알아서 잘하는 애들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공감이 좀 돼? 그러니까 얘나 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어가 세 보여. 그래서 학자들이 실질 형태소들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만큼 굉장히 힘이 세구나. 지 혼자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반면에 형식 형태소는 이런 애들 보니까 좀 띠질댄다. 얘는 다른 애한테 꼭 붙어서 지 혼자 뭔가 끌어가지 못하고 문장 안에서 어떻게든 살려고 아등바등하는 힘없는 애들이다. 이렇게 보였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막, 푸르, 너 이런 애들은 분명히 실질적인 의미가 존재하거든. 근데 바다랑 저보다는 굉장히 힘이 약해 보이는 거야. 지 혼자서는 쓰이지도 못하는 애들인 거예요. 이해가 돼? 무슨 말인가? 그래서 그냥 형태소를 실질하고 형식하고 이렇게 나누는 걸 좀 단순하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모자르다. 조금 더 따져보자 해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 새로운 기준이 혼자 쓸 수 있냐, 혼자 쓸 수 없냐예요. 그걸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립성이라고 합니다. 자립성 이해되시죠? 자립이 뭐야? 혼자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살 수 있냐, 없냐? 힘이 충분하냐, 힘이 충분하지 않냐? 이렇게 쪼갠 겁니다. 이해 안 되는 사람 없을 거라고 봐요.
자, 그래서 자립성이 있냐 없냐를 따져가지고 자립성이 있으면 그 형태소를 자립형태소라고 한 거고 만약에 자립성이 없으면 걔를 의존형태소라고 하는 거예요. 의존은 말 그대로 자립 못하고 의존해야 되니까 의존.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그래서 한번 따져보자 이거야. 야, 실질적 의미가 있으면 다 자립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닌 놈도 있는 것 같더라. 의존인 것도 있는 것 같더라. 그럼 형식 형태수면 지 혼자 자립할 수 있을까 한번 따져보자. 그리고 형식 형태수면 거의 대부분 의존인 건 알겠는데 다 그런가 한번 따져보자. 이런 기준을 새롭게 도입한 거예요. 근데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 시작은 다 어디서 온 거냐면 형태수에서 온 거예요. 형태수를 실질적 의미에 따라서 이렇게 한 번. 그 다음 자립성에 따라서 이렇게 한 번. 두 번 쪼개 본 겁니다. 두 번. 무슨 말이냐면 앞에 학생들이 많이 앉아있어. 백마고 학생들이 이쪽으로 가세요. 백신고 학생들이 이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똑같은 아이들을 남학생은 이쪽으로 가세요. 여학생은 이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죠. 또 똑같은 학생들을 고1 이쪽으로 가세요. 고2 이쪽으로 가세요. 이렇게도 나눌 수 있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 형태소가 실질 형태소인지 형식 형태소인지를 한번 해봐야 되는 거고 그거 갖고 모자르니까 또 한 번 뭐로 나눠봐야 된다는 얘기야? 자립성 가지고 자립 형태소랑 의존 형태소랑 또 한 번 나눠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똑같은 대상을 기준 두 개에 따라 각각 나눠본 거라고. 이해가 됐어? 무슨 말인가? 오케이. 다 이해됐죠? 다 이해됐죠? 진짜? 아닐걸? 자립성 유무에 따라서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를 나눈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아마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네라고 생각한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바로 그런 데서부터 개념에 빵꾸가 생기는 겁니다. 너무 유치한가? 개념에 허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해를 다 못했는데 이해했다고 믿고 넘어가는 거. 자, 자립이라는 말이 어려운 친구는 아마 없을 겁니다. 고등학교 친구들은. 자립이라는 말은 혼자 산다는 얘기잖아? 그건 다 알아요. 저 문장에서 자립 형태소랑 의존 형태소를 구분해봐라 라고 시키면 대부분의 애들이 버벅거리거나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저라는 친구가 있죠. 저라는 실질 형태소가 자립이냐 아니면 의존이냐 나눠봐라 라고 하면 애들은 무슨 짓 하고 있냐면 저는 지금 바다 이렇게 꾸미는 거네? 그럼 바다를 꾸미니까 바다랑 붙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의존인가? 이러고 있습니다. 니네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명확히 배우지 않아서예요. 자립은 그게 아닙니다. 자립은 뭐냐면요. 형태소에서 자립이라 하면 혼자 어절을 이룰 수 있냐? 그러면 자립이다. 이게 자립성의 개념이에요. 이해했습니까? 또 이해했다고 끄덕거리지 마시고 진짜 이해했어요? 어절이 뭔데요? 어절 서술형 평가 같은 데 맨날 나와있잖아. 3어절로 쓰시오. 어떻게 쓰란 얘기야? 세 글자로 쓰란 얘기인가? 그건 3음절이죠. 3어절로 쓰란 얘기는 땡땡땡 띄어쓰기 두 번 해가지고 세 덩어리 만들란 얘기입니다. 됐어요? 어절이 뭐야? 덩어리야 덩어리. 말의 덩어리. 요 문장은 지금 몇 덩어리 이루어져 있어? 저 맑고 푸른 바다가 넓다.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네 덩어리, 다섯 덩어리. 다섯 덩어리니까 몇 어절이에요? 5어절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자립성이란 건 바로 이거라고요. 혼자 저 덩어리를 이룰 수 있냐 없냐. 뭘 꾸미고 자시고 저 뒤에 뭐 있는 걸 뭘 꾸미고 이거 필요 없어요. 그냥 어절을 혼자 이룰 수 있으면 걔는 자립 형태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돼? 그럼 진짜 이해했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색깔 구분이 잘 안 될지 모르겠지만 자립 형태소면 내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의존 형태소면 빨간색으로 세모 칠게요. 가봅시다. 저는 지금 몇 개의 형태소야? 한 개의 형태소죠. 근데 덩어리 몇 개야? 한 개죠. 애초에 형태소 하나가 덩어리 한 개 이루고 있습니다. 저 뒤에 있는 바다를 꾸미든가 말든가 이 형태소 저는 덩어리 하나 이루고 있다고요. 자립이에요, 의존이에요? 자립입니다. 명확하죠? 그 다음 말고에서는 막하고 그 두 가지 형태소가 있는데 저 형태소 중에 막이 지 혼자서 이 어절을 이룰 수 있습니까? 저 막 돼요? 바다가 참 막 됩니까? 안 되잖아요. 막이라는 애들은 반드시 뒤에 뭔가 붙어 있어야 되는 애들이거네. 그럼 얘는 의존 형태소죠. 고는 따질 필요도 없죠. 당연히 의존. 문장 밖에 나가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 다음
푸르도 당연히 막이랑 똑같이 얘도 푸르로 끝나지 맞지? 푸르 뒤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얘도 의존. 니에는 당연히 의존. 바다는요? 만약에 가가 없다고 칩시다. 너 산이 좋아? 바다가 좋아? 바다. 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요. 지 혼자 어절 이룰 수 있네. 덩어리 이룰 수 있네. 그럼 얘는 자리. 가는 의존. 넙은 얘네랑 똑같죠? 가다가 넙 하고 문장 못 끝나지? 그래서 넙다, 넙냐 이렇게 반드시 뒤에 뭐가 있어야 되니까 얘도 의존. 얘는 당연히 의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연구자라면 명쾌해진 겁니다. 명쾌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 지금 주황 색깔 동그라미 친 거 중에서 바다나 저 같은 애들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가 쳐졌습니다. 즉 실질이면서 자립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막이나 푸르나 넙 이런 애들은 주황색으로는 동그라미인데 빨간색으로는 세모가 쳐졌어요. 즉 실질적 의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쓰일 수 없는 의존 형태소란 얘기입니다. 반면에 세모 쳐져 있던 애들은 다 똑같이 세모가 쳐졌어요. 즉 형식 형태소 애들은 형식적 의미밖에 없기 때문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의존 형태소로 다 수렴됐다는 얘기야. 이해가 돼? 다시 한번 화살표를 정리하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면 자립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도 의존해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나? 반면에 형식적인 의미를 가지면 형식 형태소는 다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립할 수 없고 다 의존밖에 못한다는 얘기야. 이해가 돼? 마지막으로 진짜 찐 이해시켜줄게. 사람으로 치면 이런 거예요. 취직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걸 실질적인 사람이라고 칩시다. 내가 뭐 누구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게 실질 형태소야. 비유적으로. 내가 돈을 벌면 당연히 자립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가? 근데 돈을 벌면서도 내가 엄마 아빠 30살까지만 같이 살게 라고 하고 의존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의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면 혼자 살 수도 있지만 돈을 벌면 의존할 수도 있다 이 얘기야. 이해돼? 반면에 형식 형태소는 그러면 실질 형태소가 아닌 거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돈을 못 버는데 자립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쌤 저는 엄마 아빠한테 물려받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그건 네가 자립한 게 아니잖아요. 물려받은 거지. 의존이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벌면 자립은 당연히 못하고 돈을 못 버니까 당연히 뭐 해야 돼? 의존해야 돼. 조금 명쾌합니까? 됐어요? 그래서 형태소는 실질이면 자립도 되고 의존도 되고 형식이면 다 의존이고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해봅시다. 오늘 형태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제대로 이해했는지 점검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간의 변형을 줘서 예문을 새롭게 써놨어요. 높푸르게 끝없는 하늘이 좋다라는 예문이 있습니다. 얘를 아까 어떻게 한다 했지? 형태소는 기준이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실질적 의미에 따라서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쪼갤 수 있고 똑같은 애들을 자립성 유무에 따라서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쪼갤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립은 혼자서 어절, 덩어리를 이룰 수 있냐 없냐 이것만 따지면 된다고 얘기했어요. 누가 누굴 꾸미고 이런 건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실질 형태소는 주황 색깔로 동그라미 치시고 실질 형태소는 돈을 벌 수 있는 거니까 자립할 수도 있으며 근데 그중 일부는 또 의존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 형식 형태소는 주황색으로 세모를 칠 거고 얘는 형식적인 의미니까 뭐밖에 할 수 없다? 의존밖에 할 수 없다 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이 문장을 한번 분석해 봅시다. 분석을 해서 실질에 해당하는 주황색깔 동그라미, 형식에 해당하는 주황색깔 세모, 그 다음 자립에 해당하는 빨간색깔 동그라미, 의존에 해당하는 빨간색깔 세모를 똑같이 한번 매겨 보겠습니다. 근데 이걸 빨리 하려고 주황색이랑 빨간색부터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문장을 주고 형태소 분석을 해봐라 라고 얘기하면 일단 형태소별로 쪼개봅니다. 자, 높푸르게라는 이 단어부터 접근해 봅시다. 높푸르게는 일단 뜻을 보면 높다랑 푸르다가 합쳐진 거죠. 그쵸? 그러니까 하이의 의미와 블루의 의미가 합쳐진 거예요. 그죠? 높에 지금 하이의 의미가 있는 거 같고 그 다음 푸르게가 지금 블루인데 엄밀히 말하면 푸르까지가 블루겠죠. 맞습니까? 아까 해봤으니까 그래서 하이의 의미는 높에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자르고 그 다음 푸르게에서 블루의 의미는 푸르에 있으니까 또 한번 자르고 걔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적어도 이 문장에서 끝없다가 그냥 끝없는 게 아니라 높푸르게 끝없다라고 꾸며주게 만들어준 거네. 그러니까 걔도 지금 이 문장에서는 존재의 의미가 있죠. 물론 지 혼자 나가면 뭐 꽃게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지 혼자서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근데 이 문장 안에서는
지금 끝없다를 꾸며주는 특정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존재 의미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 다음 끝없는 엔드리스하냐 그죠? 끝없는에서 또 끝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으니까 얘도 하나의 형태수겠죠. 그 다음 없다에서도 마찬가지 이게 하나의 형태수겠네. 그 다음 는이 있어야 하늘을 꾸며주겠죠. 끝없 하늘 이러면 안 되잖아. 끝없는 하늘 이렇게 되고 있는 거네. 그죠? 그 다음 하늘 하나 있고 그 다음 이가 지금 하늘을 조타의 주인공 만들어주는 거. 그 다음 조타는 앞에 부분이 like, 뒤에가 문장 끝내주는 역할.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가 됐죠? 오케이. 그럼 이제 마무리. 실질이랑 자립, 형식, 의존 다 나눠봅시다. 일단 실질부터. 실질 형식부터 한번 해보자. 높이라는 하이라는 뜻은 실제로 이 세계에 존재하는 상태입니까? 하이라는 상태 존재하죠. 실제로 높은 거 있잖아요. 낮은 것도 있고. 그럼 얘는 실질. 푸르는 당연히 실질. 개는 아까 얘기했죠? 꽃게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럼 얘는 이 문장 안에서만 끝없다를 꾸며주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형식. 끝은 당연히 있는 거니까 실질. 없다 아까 얘기했죠? 책상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 실제로 존재하는 상태니까 얘는 실질. 는은 뒤에 하늘을 꾸며주게 만들어주는 특정 역할이니까 형식. 하늘은 당연히 존재하니까 실질. 이는 주인공 만들어주는 역할일 뿐이니까 형식. 좋다는 like의 뜻을 가지는 것. 실제로 좋아하는 행동이 있죠? 오케이. 좋아하는 상태가 있으니까 이것도 실질, 얘는 형식. 이렇게 되겠네. 됐나?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자립하고 의존 한번 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립이냐 의존이냐는 어떻게 따진다 그랬지? 확실하게 이해한 친구도 어떻게 이해하라고? 혼자서 덩어리를 이룰 수 있냐 못 이루냐 요 차이라고요. 그럼 일단 덩어리 표시. 여기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네 덩어리가 있어요. 즉 4어절짜리 문장이었네. 맞니? 저 어절들에서 높이라는 게 혼자 어절을 이루고 있지도 않죠. 그 다음 얘가 어떤 경우에도 혼자 어절을 이루는 경우는 없습니다. 산이 말 안 되잖아. 산이 높다. 산이 높냐. 이렇게 뭐가 붙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얘는 실질이지만 의존이겠네. 푸르도 마찬가지. 지 혼자 오는 경우 없으니까 실질이지만 의존이겠고 걔는 당연히 형식이니까 당연히 의존이고 그쵸? 그 다음 끝은 끝. 끝 혼자 쓸 수 있네요. 그쵸? 이제 끝 하고 혼자 어절 이룰 수 있으니까 얘는 실질이면서도 자립이었네 원래. 맞니? 없는 애 업은요? 야 아무것도 이렇게 문장이 될 수가 없죠. 즉 덩어리를 혼자 이룰 수 없으니까 얘는 실질이지만 의존이겠네. 는은 당연히 세모되어 있으니까 의존. 그 다음 하늘은 지 혼자 쓰이죠? 바다, 하늘, 산. 그죠? 혼자 쓰일 수 있으니까 얘는 실질이면서 자립. 얘는 당연히 의존. 얘는 like. 혼자 쓸 수 없죠? 그래서 얘도 역시 푸르나 높이랑 마찬가지로 실질이지만 의존. 다는 당연히 형식이니까 의존. 이렇게 되겠네. 됐어요? 자, 그래서 오늘 간략하게 형태소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만 다뤄봤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쌤이랑 이제 이렇게 문법을 하면서 완벽하게 이해는 나의 담당이니까 내가 당신들을 열심히 이해를 시켜줄 거예요. 자, 열심히 이해를 하시고 그게 완벽하게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면 그 다음 이제 암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해도 안 된 상태에서 암기를 한다거나 이해도 안 된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건 선생님은 굉장히 비효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되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걸 추구하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꼭 문법만큼은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 스텝을 받는다 라는 걸 같이 공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거기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